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보통 문서를 만든다고 하면 컴퓨터 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문서를 스마트폰에서 봐야 할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이용하시지만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에도 따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송도 해야 하죠. 이번 시간은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구글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에서 구글 문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글 크롬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구글 계정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구글 크롬을 실행을 하시고 우측 상단 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구글 문서가 나오게 되죠. 이 구글 문서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구글 문서는 PC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크롬을 실행하게 되면 이 구글 문서를 구글 서버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내 컴퓨터의 속도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저장도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것을 내려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구글 문서의 첫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또 제공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죠. 이력서라든지 서신, 비즈니스 서신, 개인 서신, 제안서, 회의록, 브로셔, 거의 대다수의 템플릿들을 전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고쳐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DF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자, 일단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내용 없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빈 도화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워드 프로세서와 동일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죠. 이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은 별 문제 없이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공간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서 서체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선, 텍스트의 컬러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때는 텍스트를 이렇게 긁어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쓰시던 워드 프로세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색상을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도 변형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배경을 넣어서 마커 같이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찍고 표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경색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링크를 넣을 수가 있죠. 자, 엔터를 치고 네이버 링크를 한번 주어보도록 할까요? 자, 엔터 치고 여기에 링크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텍스트와 링크가 나오게 되죠. 텍스트는 여기에 쓰여지는 글씨가 되겠고요. 링크는 그 글씨를 클릭했을 때 연결이 되는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 연결되는 링크를 아래쪽에다 써주면 됩니다. 이 링크에 네이버라고 씁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가 뜨네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링크는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이 돼서 뜨게 됩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네이버 창이 뜨게 되겠죠. 간단하게 링크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엔터 치고요. 여기 상단에서 이미지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또는 구글 포토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캠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 카메라로 바로 연결해서 찍을 수도 있겠죠. 자, 보통은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많이 하시죠. 자, 컴퓨터에서 업로드 누르시게 되면 자, 바로 내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미지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십자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로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운딩 박스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잡고 사이즈 조절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 바로 아래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배열할지 물어보는 창이 나오죠. 자, 처음에 줄맞춤일 경우에는 이 이미지 자체가 텍스트 한 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 옆으로 텍스트를 배치할 수도 있고 이미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겹쳐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그룹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긁어와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엔터 치고요.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텍스트를 긁은 다음 사이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사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들 위로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배치가 돼요. 자, 여기서 커서를 놔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진 양옆으로 텍스트와 텍스트가 한 줄씩 들어가 있죠.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죠. 이 사진이 한 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줄맞춤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줄바꿈인데요. 사진을 텍스트가 둘러싸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진 양옆으로 텍스트가 배치가 되어 있죠. 사진을 잡고 움직이면 해당 위치에 텍스트들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기준으로 다 건너뛰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분리죠. 이 경우에는 아예 이미지는 이미지만 넣을 수 있어요. 주위에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죠. 자, 그 다음은 텍스트 뒤에 이미지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겹쳐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잡지 같은 거 만든 거 보시면 이미지 위에 텍스트 써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텍스트의 컬러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죠. 자, 커서로 텍스트를 쭉 긁으신 다음에 컬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컬러 누르시고요.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 그림의 색이 진하고 여러 가지 컬러가 많이 섞여서 위에 얹혀있는 텍스트가 잘 안 보일 경우에 이 그림을 선택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조정이라고 있고요. 그 조정에 보시면 투명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색이 연해지기 때문에 텍스트가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이런 방식의 레이아웃을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특히 잡지 같은 거에 보면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배치를 하고 투명도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스트 앞이죠. 이 경우에는 잘 쓸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가려져서 쓰는 의미가 없어요. 주로 이렇게 많이 쓰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치게 만들었을 경우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이미지를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냥 들고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서 작성하는 방법은 다 익히신 거예요. 그 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에 테두리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죠. 줄바꿈으로 바꿔야 이미지에 테두리를 넣었을 때 배치가 제대로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를 보시게 되면 선 두께를 줄 수 있어요. 여기서 테두리 두께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테두리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치도 원하는 대로 가져다 놓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색도 이 옆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선에 대한 종류는 여기서 지정을 해주죠. 점선도 되고요. 실선도 되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이미지 편집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지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이미지 자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 부분만 잘라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필요한 부분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가 완전히 이 이미지를 둘러싸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얼마든지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간단한 밝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미지 옵션을 누르면 여기에 조정이라고 나오고요. 밝기라든지 대비도 전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밝기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죠.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은 걸 여기에 올릴 경우에
조금 편집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포토샵을 배우셔야 되고 다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되면 복잡하고 귀찮죠? 그럴 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흐리멍텅하면 대비값을 좀 더 올려서 밝고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려면 재설정만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파일에 볼게요. 저장이 있습니까? 저장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글 문서는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저장이 됐는지 궁금해요. 자, 상단에 보시면 클라우드 문서 상태 확인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모든 변경 사항이 드라이브에 저장됐다고 하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하죠. 이 문서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 컴퓨터에는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려면 파일에 가셔서 다운로드에 가셔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실 때도 MS 워드라든지 또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워드패드, RTF 파일, PDF 문서, TXT, EPUB, 전자책 포맷으로도 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을 했을 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 문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글 문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목 없는 문서라고 지금 하나 들어와 있죠. 제목 없는 문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죠? 제가 지금 작업한 문서가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 대신 PC에서는 사이즈가 A4 부분이 전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좌우가 컴퓨터보다는 좁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겠어요. 자, 혹시 PC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문서 상태 확인해서 확인을 했을 때도 잘 저장됐다고 나오는데 스마트폰에서 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스마트폰에서 이 캐시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상단 문서 검색 좌측에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고요. 공유 문서함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캐시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볼까요? 스마트폰은 처음에 구글 문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보이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PC에서 위쪽에 있는 이런 메뉴들이 스마트폰에서는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도 있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링크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안 보이네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링크라든지 이미지, 표 전부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만 다른 것이지 이용을 하실 때는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서 작성할 때 제일 귀찮은 부분이 뭐죠? 텍스트 입력이죠. 아주 귀찮습니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하려면 굉장히 귀찮아요. 이럴 때도 아주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구글 문서에 들어가 있죠. 상단 메뉴에서 도구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이라고 있어요. 이 음성 입력을 이용을 하면 내가 말하는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음성 입력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크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마이크는 음질이 아주 좋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마이크를 이용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입력이 됩니다. 구즈넥 마이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또는 핀 마이크도 있죠. 그런 거 사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음성 입력되는 경우도 많고 음성으로 명령하는 경우도 많아서 PC에도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줌 같은 화상회의 기능도 이용을 하고 PC에서도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PC용 카톡에서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이크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바로 말만 하면 돼요. 해볼까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 컴퓨터 기초 사용법, 모바일 기기 사용법, 윈도우 운영체제 실무화,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오피스 과정, 컴퓨터를 생활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문서 작성. 자, 쭉 읽어보시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수 있고요. 말을 할 때도 띄어쓰기 되는 부분을 약간 띄워서 읽어주시면 좀 더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읽을 때 그냥 붙여서 읽어서 이런 데는 띄어쓰기가 지금 안 돼 있죠. 이런 것도 띄어서 읽게 되면 완벽하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은 음성 입력을 어떻게 할까요? 자, 스마트폰은 아래 보면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 이용하시면 돼요. 자, 마이크 누르고 입력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구글 문서에서 음성으로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번역도 됩니다. 도구 눌러보시면 여기에 문서 번역이라고 나오죠? 이 구글 문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문서와 전부 연동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과 연동이 돼서 이 구글 문서 자체를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문서 번역해 주시게 되면 제목 없는 문서에 번역된 사본이라고 나오고요. 제목이 제목 없는 문서에 번역된 사본이라고 나오고요. 언어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바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어디서 확인하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확인하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구글 문서를 실행하면 나오는 첫 화면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이 문서를 옮겨서 타이핑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타이핑을 언제 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스캔을 받아서 바로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이 구글 문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문서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문서 작업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 문서 자체적으로는 스캔을 받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구글 렌즈를 실행해서 스캔을 받게 됩니다. 자, 홈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자, 구글 렌즈 있죠? 이 구글 렌즈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렌즈 실행합니다. 텍스트 누르고요. 원하는 텍스트를 비춰줍니다. 그 다음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 전체를 선택할 건지 듣기 할 건지 나오죠. 자, 듣기를 하면 지금 선택된 텍스트를 들을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에 구글 계정이 동일한 걸 이용을 할 경우에는 바로 컴퓨터로 복사가 돼요. 자, 저는 컴퓨터로 복사를 해볼게요. 컴퓨터로 복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계정을 이용하는 컴퓨터가 나오죠? 선택합니다. 자, 복사됐죠? 자, 이제 PC에 와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요. 붙여넣기 합니다. 어때요? 바로 들어오죠? 이런 기능은 오로지 구글 문서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구글이 스마트폰과 PC가 전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스마트폰을 마치 스캐너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입력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서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내 구글 드라이브 중에서 이 문서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타고 이 문서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다른 데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공유 버튼 누르시면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죠. 자, 테스트라고 줬어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때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열 수 있던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열 수 있든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링크를 복사해서 아무나한테 줘서 그 링크가 있는 사람 모두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지정한 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을 제한됨으로 두시고요. 여기 있는 사용자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및 그룹 추가를 누르면 Gmail을 이용을 해서 메일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문서를 공유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메일 주소로 링크가 가게 되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이 문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글 문서는 뭐 거의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IT 쪽에 계시는 사무실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문서 작업을 구글 문서로 통일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스마트폰과 PC 간의 데이터 공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글 문서 적극 활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